드립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도권 토론은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후보들이 가장 철저하게 준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는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최소 2명 이상의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하셔야 하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 틀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주시면 저는 최대한 토론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저는 먼저 한동훈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한동훈 후보께서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대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5대 메가폴리스가 하나하나가 모두 서울과 똑같은 그런 훌륭한 도시를 2년 만에 전국 지방에 5개를 다 만들어내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저는 많은 도시 계획도 해보고 여러 도시도 만들어 봤습니다. 광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또 삼성 반도체에 있는 고덕 신도시,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많이 만들어 봤는데 집 한 채 짓는데도 보통 2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서울과 똑같은 도시를 지방에 어떻게 5개를 2년 만에 짓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 공약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방 분권, 수도권 집중 해결 문제는 균등한 배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방의 대도시를 아주 중앙 차원에서 메가폴리스로 서울 경쟁하게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허허벌판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요. 규제 제로를 특구를 붙이고 규제 제로 펀드 등을 동원해서 그 도시가 어떤 특정 산업 중심으로 돌아가되 서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서 그 도시를 지원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방사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서울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를 갑자기 만든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기사를 전부 찾아봤는데 서울과 같은 도시를 소위 메가폴리스죠. 메가폴리스를 지방에 5개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육도 아주 최고의 교육의 국제학교 또 기숙형 과학고등학교 이런 교육도 전부 그런 학교도 다 만들고 또 인프라도 전부 교통인프라부터 모든 인프라를 깔고 또 조세 제로 지대를 만들고 또 모든 부분에서 규제도 제로인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약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기존의 대도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지방에다가 산업을 보내려고 할 때 그 기업한테 읍소를 해야 되고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특정하게 메가폴리스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AI 관련한 데이터 규제를 그 부분에 그 지역에 한해서 확실하게 푼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저는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를 메가폴리스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서울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1분하고 30초 이렇게 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년 만에 어떻게 하든지 2년 만에 메가폴리스를 전국 지방에 1개도 아니고 5개를 만든다. 제가 볼 때는 집 한 채도 제대로 지으려면 2년 걸리는데 어떻게 메가폴리스를 서울과 같은 메가폴리스를 바로 서울과 동일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5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나는 상상을 못할 것인데 어떻게 아무리 법률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집도 한 채 안 지어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 한 채 짓는데도 보통 2년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작은 집도. 아파트 몇 채만 지어도 이게 뭐 3년, 4년 다 걸리는데 어떻게 메가폴리스라면은 아시다시피 또 그것도 그냥 메가폴리스가 아니라 서울과 같은 메가폴리스를 지방에 5개를 어떻게 2년 만에 뭘 한다는 건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답변을 갑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새로 집을 짓고 허허벌판에다가 신도시를 정하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구를 메가폴리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구를 어떻게 메가폴리스를 합니까? 대구에다가 중요한 산업이 갈 수 있도록 규제를 대구 지역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직 5대 메가폴리스를 어디로 할지 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완전히 규제를 풀어서 그 그러니까 지역에 자, 그럼 됐어요. 대구를, 뭐, 대구는, 대구 시민들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대구 시장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와 계십니다. 대구를 서울과 같은 메가폴리스로 만드는데, 홍준표 우리 전 시장님, 2년 만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서울과 같은 도시로? 그게 좀 허황된 공약인 게 제대로 하려면 신도시 하나 하는데 10년 더 걸립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그거 나 참 공약 보고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홍준표 우리 전 대구시장처럼 대구시장을 그렇게 하셨고 또 뭐 경남지사도 하셨던 분이 볼 때도 이거는 아무리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설명을 하더라도 뭐 서울 같은 대구를 2년 만에 만들겠다. 이게 지금 대구 시민들이 들으면 이거 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20년 만에 하더라도 제가 그 정도로 하실 수 있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제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정말 예. 5년 만에 5개의 메가폴리스를 지방에다가 서울과 같은 도시를 메가폴리스 5개를 만들어낸다면 제가 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제가 한동훈 후보를 얻고 다니겠습니다. 저를 좀 얻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은 2년 내 모든 게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그렇게 출발하게 되면 결국 그 목표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구 같은 곳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대구에서 출마까지 하셨던 김문수 후보님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2년 동안 더 제 스스로 평가받겠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허황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김문수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질문할 후보를 정해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어제 한동훈 후보와 3시간 집중 토론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한테는 어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사진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90년 대통령한테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한테 절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진이 없다고 해서 참모들 시키라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우리 국민들의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다는 아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국토도 뺏고 국적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국적이 뺏겨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일본 국적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올림픽에 나갈 때 그걸 입장기를 달고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무국적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일제시대 우리 국적이 어디 있어요?
만약 일제시대 우리 국적이 김문수 장관하실 때 주장처럼 일본이었다면 을사늑약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강제로 뺏겼잖아요. 그 무효잖아요. 그 다, 부분은- 또 그 부분 내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 예,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전부 내란이야. 우리 독립투사들은 내란 행위를 한 거야.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왜 내란? 그래서 네. 그거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뺏겼습니다. 나라가 뺏겨서 우리 민족이 뺏긴 건 아니고,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이 그대로 있었지만, 나라를 뺏어가서 송규정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송규정 선수가 한국 국적이면은, 무국적이면 어떻게,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우리가 국적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찾기 위해서 바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무국적 상태라는 거, 그거는 일본이 그러면 뺏어가지고 무국적 상태를 버려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에는 무국적이죠. 그렇지 국적이 않습니다. 없죠. 그래서 내가 그것은 많은 두 번째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통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느냐 이 질문에 동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외교부 공식 문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일단 규범적으로는 그걸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사실관계하고 규범 관계가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게 사실상 그 헌법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갔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만약 김문수 선배 주장대로 한다면 강제로 한 혼인도 약탈혼도 유효하다. 그 주장과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정도 하고 그 그 다음에 부분은 두 제가 번째 조금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거는 1965년 우리가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돼서 그 전에 했던 것은 무효다. 이렇게 이제 1965년이 돼서 이제 무효가 된 상태로 우리 한일 기본조약에서 서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65년 이전에는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뺏긴 상태를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소급해서 규범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는 우리가 지금 무효가 됐으니까 당시에 우리 국적이 안 뺏겼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이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구 국적도 중국인이다 이었다고 이야기하다가 이거는 사과했죠. 예, 중국이었다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설이 있었다 이런데 그걸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군 가산점제 도입과 여군 비율 확대하는데 이제 공약을 하셨던데 아시고 계시죠? 네. 군 가산점은 얼마 정도 줘야 하겠습니까? 군 가산점에 대한 걸 얼마나 주느냐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상당히 논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남녀 간에 조금 차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남녀를 같이 주고 또 일정한 정도로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를 해서 가산점을 각 분야별로 적절하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 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제죠. 우리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하다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한 부분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자세히 설명하셔가지고 한동훈 후보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중에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CD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CBCD는 미국 조폐 공사에서 이제
디지털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그 코인 위에 또 다시 또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이게 스테이블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언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이신 안철수 후보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엑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예. 지금 ETF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됐고요. 세 번째, 안 후보는 명태균 때문에 저보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명태균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사진이 없어요. 같이 찍어. 저는 알기는 알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과 사진을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일이 찍었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나보고 그 이야기 하는지 내가 모르겠고,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세 후보 국민들이 모두 다 아십니다. 모두 사퇴하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뒤에 또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이제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루는 법률가가 도저히 이 일을 못합니다. 오히려 미래를 다루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경영자 그리고 또 과학자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두 가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직접 해야만 되는 일이고 이건 제가 제일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파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세 후보 모두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홍 후보님 어떠십니까?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예, 저도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물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계엄을 하고 또 탄핵되어서 파면되고 하는 이 과정에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12월 3일 밤 계엄을 저지한 이후부터 줄곧 반복해서 대단히 많은 숫자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